지금 육군대장 부부에게 갑질을 당한 공관병들의 증언입니다만은 자, 임태훈 소장님, 이게 네. 저희가 보면은 이제 이게 일반적인 무슨 이제 뭐 갑질이라기보다는 이제 위협과 무슨 좀 외출이 제한되고 심지어 뭐 전자팔찌를 사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네. 것들이 사실 우리 군 문화의 이제 폐쇄성 때문에 밖으로 드러내기가 좀 어려운 건데 이게 보면은 제대한 뒤에 이렇게 제보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현직 이제 복무를 하면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가 네. 정말 곤란한데요. 신원보호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폐쇄성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군이 장막에 가려져 있다면 공간에서 일어난 일은 더 큰 장막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부대 안에서도 네. 공간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껏 골마 터질 때까지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했던 것이죠. 네. 저희가 작년 초부터 이 사건은 들어왔고요. 이 사건인지를 모르고 당사자들은 장성희 가해자인데 자기가 당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또 들어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복수의 건이 원래 초까지 들어왔는데 이것이 한 사건인지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제가 미제 사건들 전부 가져오라고 해서 정리를 하다가 그냥 이건 제 촉입니다. 네. 이게 왠지 한 명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 그 단서인 둘째 아들이 현역병이다 네. 라는 것을 제가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장급 이상 이 둘째 아들이 군대 갔을 시기다라고 저희가 추려서 네. 고위 공무원단은 자녀의 병역상을 병무청에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공개 정말 참여했는데 잘하신 거예요. 아이고 별 네. 말씀이요. 예. 저희가 역추적을 했더니 사성장군 중에 한 명이 가까운 무열대 옆에 공군 부대에 다니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둘 부부가 교회 다니는 것도 확인했고요. 네. 그때부터 제가 주변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올 때 어느 부대인지는 밝히지 못한 거군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일병, 상병이 포스타를 상대로 네. 이 한국 사회에서는 본인 앞길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좀 더 짚어봐야 될 것이 이제 어제 들어왔던 소식인데 이 해당 장성이 육군 참모 차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이제 지금 2년 전인데 공관병 한 명이 스트레스 때문에 또 이 당시 이제 부인이 찾아오라고 한 물건을 찾지 못한 상황이 되자 극단적으로 이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건데요. 네네. 이건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것을 견디다 못해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 사건 지금 되게 민감해서 네. 본인 스스로가 이 사건이 더 언급되는 것조차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네.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네네. 이분하고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그 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작사령부 정훈공보 참모 명의로 공식적인 입장이 기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네. 군인권센터의 그 이러한 그 폭로에 대해서 참고 있는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사실이 아닌데 그냥 참고 있는 것이다. 근데 과장된 면이 있다 뭐 이런. 네, 얘기인가요? 그런 거죠. 돌려서. 그리고 두 번째 정훈공보 참모의 명의의 문자가 돈 게 뭐냐면 전자팔찌를 채운 거는 외부 손님들 올 때만 3회 정도 했지 네.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냥 녹슨 기계만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감사관실이 벌써 퇴로를 열어주고 오늘 오후 3시에 감사 결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발표가. 이건 감사 결과 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자체는 군 내부에서 벌이는 거니까 네. 그런 면이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시 돌아오면 원점으로 그것을 문제 제기를 이제 그 자살 시도를 했던 그 병사의 목격자들이 네. 보다 못해서 지금 어제 밤 늦게부터 오늘 새벽까지 지금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잠을 못
못 잘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겪었던 스트레스가 기억될 거 아닙니까? 예.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부인의 질책을 받다가 못 견뎌서 이제 이 공간을 뛰쳐나갔는데 네. 이 일 때문에 좀 전방으로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사건은요. 네. 천혜향을 보관을 잘못했다고 네. 그 썩은 걸 집어 던져서 본인 몸에 묻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락앤락이라는 뭐 이렇게 네, 음식 담는 용기들 네.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다 가져오라면서 다 가져왔더니 왜 이거밖에 없냐면서 그걸 막 내리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심심한 뭘 집어 던진대요. 네, 그래서 참다 못하고 이제 뛰쳐나갔더니 네. 이제 이 부인이 간부들한테 전화를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 공간을 관리하는 대령이 오고요. 남편까지 온 겁니다. 그 남편 일렬로 세워놓고 말이지 내 부인은 여단장급인데 그 원스타라는 얘기거든요. 진짜? 네네. 네. 예의 없게 이게 무슨 짓이냐. 니들이 그거는 법적으로 맞는 개념입니까? 부인이 무슨 부인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부인이 사단장이면 남편이 사단장이면 부인은 군단장이다. 그러니까 부인한테 가서 결제 받고 와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방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년에 여성들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군수야. 야 인사야. 야 정우나 정보야. 이렇게 얘기해요. 보직에 따라서. 보직에 따라서 부인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산부대가 우르르 몰려다녀요. 네. 교회 같은 날 이제 잘 양산을 보이려고. 든 양산부대. 예, 양산부대가 그럼 맨 앞에 있는 사람 양산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누가 양산을 교대로 받쳐주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이 부인이 네. 교회 행차할 때 벌어진 일이라고 이 사단에서 근무했던 병사의 제보가 들어온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돌아오면 뭐냐면 니네들이 편한 데 있으니까 너는 고생해봐라 그러면서 12사단 GOP 부대로 그냥 일주일 동안 보내버리는 겁니다. 네. 이건 정식적인 인사 발령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예요, 사실은. 자,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당사자인 육군 대장 쪽에서는 이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일단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자중하는 것이 이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불거진 의혹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게 감시가 안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저희가 설립된 지 한 9년 정도 되죠. 네. 참여연대가 설립된 지 굉장히 오래되는데 참여연대 같은 것도 사실상 좀 평화군축센터가 더 확장해서 같이 좀 감시를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만을 저희 네. 혼자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최영희 평론가는 이제 안익걸 소장님 다 군생활 하셨을 텐데, 그럼요. 사실 이제 과거에 군생활하는 네.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좀 참아야 되는 뭐 그런 그렇죠. 과정이기도 했고, 심지어 이렇게 지금 이제 사례가 불거진 뭐 공관병 같은 경우에 일종의 약간 좀 보직처럼 받아들여진 뭐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저는 87년에서 90년까지 군 생활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5060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비일비재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이 뭐 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는 건 납득이 안 가요. 21세기 대한민국 육군에서 육군 대장이면 꽤 신망도 있어야 되고 이제는 인사고과의 평판도 중요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사안을 보고 제가 납득되지 않은 건 군내에서 몰랐던가 여기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었던가 그랬더니 2년 전에 2015년에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구두로 경고했다. 그러면 군내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엄격한 조치가 없었다 얘기가 되고 육군에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관병은 매뉴얼이 없느냐?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엄격한 매뉴얼이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관사 근무 요원. 과거에는 저희는 뭐 대대장도 당번병이 있고 옛날 생각을 했더니 공관병, 이 관사 근무 요원은 이제 장성 이상만 배치가 돼서 네, 맞습니다. 원스타, 준장 이상은 1명, 네, 소장 맞습니다. 이상은 2명, 대장은 4명 이렇게 돼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근무 매뉴얼도 평시, 전시 나눠서 엄격해요. 네,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찬주 장군의 부인
굉장히 좀 월권을 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 집에 냉장고가 10개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네. 이게 만약 팩트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엄격한 감사 결과가 국민들 앞에 나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지금, 참여연대도 예. 이런 제보가 들어옵니까 혹시? 이제 보통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군인권센터가 네. 이런 일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태훈 소장님 오늘 네. 아주 생생하게 말씀해 주셔서 같은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감사하고요. 저도 그래서 군인권센터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럴 때 보람을 느끼는 거죠. 아, 저 작은 단체 하나가 큰일 하고 있구나. 시민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 두 분이 감사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 수준은 감사가 아니라 즉각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군대에 공간에 왜 전자발찌가 있는 거죠? 이건 어떤 경우이며 그다음에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에 놀랍다는 거에 저도 공감하면서 예전에 숱한 그런 갑질 사례보다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뭐 공관병이나 관사병들 뭐 그 장군의 뭐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뭐 과외를 시켜줬다든지 맞아요. 뭐 공짜로 또는 뭐 저기 여단장이나 사단장들이 뭐 대학원이나 이런 데 뒤늦게 가가지고 논문을 뭐 써줬다 이런 그렇죠, 그래요. 사례들 많잖아요. 뭐 허드렛 일 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뭐 저도 너무 많이 들어보고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례들하고도 비교해서도 더 악화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보수정부에서 안보를 강조했던 보수정부에서 오히려 군 기강이라든지 방산비리라든지 이런 게 더 해이해지고 더 심각해졌잖아요. 그것과도 연동이 되어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수정부에서 군인들이 힘이 더 들어가니까 네. 더 감시 안 하고 더 멋대로 해버린 문화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는 감사 반대합니다. 이건 바로 즉각 수사해서 네. 이건 정말 처벌이 정말 엄벌백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까 냉장고 얘기가 나와서요. 네. 제가 궁금해서 이제 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장고가 몇 대였냐 그랬더니 이제 10대였다는 뭐 주장도 있고 이런데 오래 근무했던 병사한테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9대다. 올해. 네, 그러니까 9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계룡대 근무할 때는 7대였다. 네, 그래서 그게 용도가 어떻게 되냐 궁금해서 네,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치용이 아니 뭐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김치용 냉장고가 2대, 냉동고만으로 사용하는 게 1대, 네. 그리고 가정용이 4대랍니다. 그런데 사령부 때는 왜 늘어났냐 그랬더니 김치 냉장고가 1대 더 늘어났고 네. 3대, 냉동고하고 가정용은 그대로고요. 1대, 4대. 업소용 문 아주 4개 달린 거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거. 그 아주 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1대가 새로 들어왔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그 가해자 측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이제 육군 장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사로 찾아오는 뭐 손님도 많을 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손님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안구역이기 때문에요. 네. 민간인이 들어오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뭐 지인들을 초청해서 하려면은 회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회관에서 만찬을 하죠. 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냉동고에 뭐가 그래 많냐라고 그때 굴비 세트도 뭐 이제 냉동 시켜놓고 과일들을 막 잔뜩 해놓고 또 창고에 또 쌓여 있대요. 그리고 도대체 이거를 왜 빨리 소진하지 않냐 그랬더니 못 먹게 한대요. 병사들한테는 단 하나도 나눠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과일 같은 경우에 많이 깎아 빨리 소진해야 되니까 네. 많이 깎고 온다고 낭비한다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보관해놨더니 썩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또 썩으면 썩었다고 썩었다고 네. 집어 던지고. 네. 그러니까는 자기 자식한테는요 부침개 안 붙여줬다고 나중에 갖고 온 부침개를 얼굴에 집어 던지면서 자기 자식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군대 간 그러니까는 훈련소에 들어가 있는데 소대장한테 맨날 전화해서 아들 바꿔라 아들 바꿔라 네. 저녁마다 네. 남들은요 훈련 기간 6주 동안 자기 아들의 옷이 소포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마들이 그거 보고 눈물 엄청 흘리거든요. 엉엉 우는데 네. 전화 한 통 하고 싶어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데 요즘은 이제 저거 하잖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편지를 쓰면 그걸 맞아요. 출력해서 갖다 주고 네. 네. 손편지 쓰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통신이 두절돼서 일반 국민들은 6주를 참는데 네. 본인은 하룻밤도 못 견뎌가지고 전화해서 자기 권력을 자기 권력도 아니죠. 자기 남편 권력을 네. 이용해서 이것도 직권남용이에요. 이것도 직권남용이고 네.
그 군 관련 규정을 모두 위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언론에 감사가 보도된 아니라 이제 수사가. 그 이 해당 육군 대장의 발언이 이제 제보를 통해 아마 나온 것 같은데 보도된 내용은 내 아내는 여단장 그러니까 준장급이므로 네가 예의를 갖춰야 한다. 특히 이제 군기가 빠졌다. 전방에 가서 고생을 해봐야 여기가 좋은 곳인 줄 안다. 자, 이 말이 이제 사실이라면 정말 그 인식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사실입니다. 예. 어제 저희가 보도자료로 낸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뭐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무슨 축방 멸치 사건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아,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예, 이제 예, 예. 일종의 그 공관병에 대한 이제 갑질 사건이 처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군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제 처리가 됐습니까? 이 사건요 네.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그 공관병이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뭐 이제 하소연한 거예요. 네. 자기 공간인 간부한테. 이 간부는 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 뭐 연대장님한테 가봐라. 네. 갔더니 야 내가 해결을 못 해주겠다. 대대장한테 갔고 연대장한테 갔고 네.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 라고 해서 국방부 민원실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걸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네. 연대장과 대대장 전부 다 징계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본인은 감봉 처분만 받았나? 아무튼 되게 아이고. 경징계로 네.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제보 이제 사실을 폭로한 만약에 그 현역 병사일 경우에는 좀 신분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 이제 경로해서 네. 인권교육 시키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영광급들 모아놓고 인권교육해서 이 상황을 그 시뮬레이션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적으라 그랬더니 네. 모두 연대장과 그 공안병이 네. 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양비론으로 가는군요. 간부들의 인식 자체가 그런 거죠. 요즘은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음. 대대장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차를 본인이 직접 몰고 많이 다닙니다. 대대장들이 네. 운전병을 안 써요. 네, 네. 그 퇴근하고 이럴 때 이거는 정말 자기가 장군돼도 포기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돼야 된다. 네. 이참에 올 게 왔고 잘 터졌다. 어. 라는 반응들이 야전에서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육군 대장 부부에게 갑질을 당한 공관병들의 증언입니다만은 자, 임태훈 소장님, 이게 네. 저희가 보면은 이제 이게 일반적인 무슨 이제 뭐 갑질이라기보다는 이제 위협과 무슨 좀 외출이 제한되고 심지어 뭐 전자팔찌를 사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네. 것들이 사실 우리 군 문화의 이제 폐쇄성 때문에 밖으로 드러내기가 좀 어려운 건데 이게 보면은 제대한 뒤에 이렇게 제보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현직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가 네. 정말 곤란한데요. 신원보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폐쇄성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군이 장막에 가려져 있다면 공간에서 일어난 일은 더 큰 장막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부대 안에서도 네. 공간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잘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껏 골마 터질 때까지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했던 것이죠. 안 되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그 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작사령부 정훈공보 참모 명의로 공식적인 입장이 기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네. 군인권센터의 그 이러한 그 폭로에 대해서 참고 있는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사실이 아닌데 그냥 참고 있는 것이다. 근데 과장된 면이 있다 뭐 이런. 네, 의미. 그런 거죠. 돌려서. 그리고 두 번째 정훈공보 참모의 명의의 문자가 돈 게 뭐냐하면 전자팔찌를 채운 거는 외부 손님들 올 때만 3회 정도 했지 네.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냥 녹슨 기계만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감사관실이 벌써 테러를 열어주고 오늘 오후 3시에 감사 결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발표가. 이건 감사 결과 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자체는 군 내부에서 벌이는 거니까 네. 그런 면이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시 돌아오면 원점으로 그것을 문제 제기를 이제 그 자살 시도를 했던 그 병사 네. 저희가 작년 초부터 이 사건은 들어왔고요. 이 사건인지를 모르고
당사자들은 장성이 가해자인데 자기가 당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또 들어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복수의 건이 원래 초까지 들어왔는데 이것이 한 사건인지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러다가 제가 미제 사건들 전부 가져오라고 해서 정리를 하다가 그냥 이건 제 촉입니다. 네. 이게 왠지 한 명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마지막 그 단서인 둘째 아들이 현역병이다. 네. 라는 것을 제가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장급 이상 이 둘째 아들이 군대 갔을 시기다라고 저희가 추려서 네. 고위 공무원단은 자녀의 병역상을 병무청에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공개 정말 참여인데 잘하신 거예요. 그런 아이고 것들. 아이고 네. 별 말씀이요. 예. 저희가 역추적을 했더니 사성장군 중에 한 명이 가까운 무열대 옆에 공군 부대에 다니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둘 부부가 교회 다니는 것도 확인했고요. 네. 그때부터 제가 주변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안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올 때 어느 부대인지는 밝히지 못한 거군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뭐 일병, 상병이 포스타를 상대로 네. 이 한국 사회에서는 본인 앞길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좀 더 짚어봐야 될 것이 이제 어제 들어왔던 소식인데 이 해당 장성이 육군 참모 차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이제 지금 2년 전인데 공관병 한 명이 스트레스 때문에 또 이 당시 이제 부인이 찾아오라고 한 물건을 찾지 못한 상황이 되자 극단적으로 이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건데요. 네네. 이건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것을 견디다 못해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 사건 지금 되게 민감해서 네. 본인 스스로가 이 사건이 더 언급되는 것조차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네.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분하고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연락의 목격자들이 네. 보다 못해서 지금 어제 밤 늦게부터 오늘 새벽까지 지금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잠을 못 잘 정도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겪었던 스트레스가 기억될 거 아닙니까? 예.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부인의 질책을 받다가 못 견뎌서 이제 이 공간을 뛰쳐나갔는데 네. 이 일 때문에 좀 전방으로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사건은요. 네. 천혜향을 보관을 잘못했다고 네. 그 썩은 걸 집어 던져서 본인 몸에 묻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락앤락이라는 뭐 이렇게 네, 음식 담는 용기들 네.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다 가져오라면서 다 가져왔더니 왜 이거밖에 없냐면서 그걸 막 내리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심심한 뭘 집어 던진대요. 네, 그래서 참다 못하고 이제 뛰쳐나갔더니 네. 이제 이 부인이 간부들한테 전화를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 공간을 관리하는 대령이 오고요.